자, 오늘장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저희 이호근의 텐텐텐 시간에도 뭐 펀더멘털 수급 뭐 여러모로 바이오가 안 올라오는 때가 없습니다. 지금 업종 수익률 상승률 상위를 봐도 의약품 업종이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주, 뭐 한미약품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종목들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8월에는 바이오주, 제약바이오주가 이렇게 날아오를 거라고 하는데 과연 8월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반기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이오 업계의 외형이 확대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와 미국 바이오 업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답답하죠.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외형 확대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빨리 뭔가를 이뤄내는 국민 그렇죠. 아닙니까? 사실 멀었다라는 부분이 뭐 네. 기술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너무 절하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기술력 뛰어납니다. 뛰어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네. 일단 바이오 섹터가 정말 오랫동안 기었습니다. 뭐 코로나나 이런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오리지널 신약이라든지 임상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못 모으다 보니까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연이 되고 또 이제 일반 약에 대한 매출들이 대부분이 좀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위축이 됐고 거기에서 나왔었던 실적들이 전부 다 뭐 진단키트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이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까지 워낙 위축되고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좋아지는 부분으로 보시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고 특히 이 바이오 안에서도 뭐 앞서서도 뭐 진단키트는 말씀을 드렸지만 뭐 CMO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좀 견조하게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글로벌적으로 뭐 코로나19라든지 원숭이 도창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들은 거의 다 코로나19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고 확산세가 다시 좀 일어나고 있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는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사실 우리가 이번에 전 세계가 또 홍역을 치르다 보니까 이런 이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거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뭐 워낙 미래가 전도유망하긴 했지만 더더욱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이벤트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시각은 지금 굉장히 좀 좋아졌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도 낮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볼 만하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몇 년 전에 그 신땡땡 종목 있죠? 네. 예, 길게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코스닥에 제약바이오 없으면 코스닥 지수가 만들어지지 않을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셀트리온 그룹주가 엄청 올랐을 때도 그렇고요. 과연 그러한 또 전성기가 또다시 제약바이오 쪽으로 불러오게 될지가 궁금한데 앞으로의 그러면 주가 상승이나 실적에 대한 볼륨이 더 커져야 되잖아요. 네. 하반기에 좀 짧게 보자면 하반기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하반기에도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전히 코로나19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학회들 보통 네.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학회나 이런 이 발표, 임상에 대한 발표들이 주가의 탄력성을 굉장히 좀 키우는데 뭐 해당 부분에 대한 이벤트가 이미 있습니다. 뭐 이제 이번 달에는 세계 폐암 학회가 있고요. 네. 뭐 9월, 11월, 12월 이따가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학회가 있고 그 안에서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제 바닥권에서 수급이 돌아오고 있고 이평선이 다시 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사라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하나하나씩 어떠한 이벤트만 발생하게 되면 우르르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도 좀 순환매, 뭐 비슷한 사업을 영위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재료를 납품한다거나 뭐 그런 같이 뭐 사업을 했었거나 이런 뭐 어떤 거든지 붙으면 바이오들은 날아갑니다, 주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순환매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고 이쪽 섹터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붙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쵸. 순식간에 진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꿈을 먹는 섹터라고 과거부터 좀 알려져 있는데 뭐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들 뭐 실적이나 이런 거에서 더 턴하는 부분들 뭐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이제 방송에서 너무 제약바이오 많이 하니까 조심해야겠네 하는데 이게 조심할 만한 주가 수준이 사실 아닌 게 네. 바닥권에서 워낙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실적 내용 좀 뜯어보면 큰 종목 가운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니까 네. 1조 그리고 SD바이오센서는 워낙에 유명한 2조 클럽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열려 있나요? 사실 이제 뭐 다들 우려를 하시겠지만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는 그쵸. 있는데 저는 사실 진단키트 섹터를 되게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실적 대비 너무 평가를 잘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그리고 이 체외 진단이라고 해서 최근에 뭐 암이라든지 뭐 결핵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데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조기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결핵으로 치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 결핵균이 나오고 여기 기침도 많이 하고 이제 폐가 붓거나 이럴 때 좀 후행적으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조기 진단, 이 진단 키트를 활용하면 이제 그게 확산되기 전에 이미 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자가 진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매출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통해서 이 진단하는 이 진단 키트가 시장 규모가 전 세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진단 키트가 그 전 세계의 캐파를 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 때문에 진단 키트는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너무 강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MO 기업이다 보니까 위탁 생산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을 굉장히 좀 풀로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 공장을 50% 정도 이제 부분 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실적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준공된 거에서 조기 또 수주들을 받았던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제외한 또 다가 또 백신에 대한 또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 이제 CMO 기업은 결국에 이제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이다 보니까 이런 질병들이 많이 지금 또 이 원숭이 두창도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삼바나 이런 CMO 기업들 좀 관심을 좀 크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키트 같은 경우는 시장은 아직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게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영업 이익률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체크를 해보실 포인트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수급적인 여건 좋아지고 있고 하반기에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유의미한 게 좀 도출이 돼야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멀리 빅피처 그려보자면 바이든은 BBB 법안 안에도 이 헬스케어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에 좀 수혜가 있을까, 뭐 홍풍이 좀 여기까지 불어올까 싶은데 불어옵니까? 사실 이제 예산안을 좀 보시면 뭐 정책적인 기대감은 있지만 예산 편성안에는 1차적으로 나온 거에는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크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단 뭐 기후변화 쪽에 거의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고 사실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얼마나 좀 기대감이 나올지는 좀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정책적인 기대감이 붙어주게 된다면 일단 기대감은 당연히 좀 형성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진단키트로 좀 예를 들면 FDA 승인이나 EU 승인 이제 받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법안을 돼서 이제 헬스케어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붙어준다면 당연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다. 다만 그 미국에서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고 그 안에 기술 수출을 한다거나 협력을 하는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최근에 전해진 소식 가운데 K바이오의 구원투수, 복지부의 5천억 펀드 운용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뭔가 임상시험하고 뭐 이런 데 돈이 정말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펀드 조성이 과연 관련된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인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일단 긍정적인 요소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좋진 않지만 어쨌든. 어쨌든 자금을 더 융통할 수 있는 거고 일단 정부에서 이런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 펀드를 조성을 한 거고 이제 추후 1조 이상으로도 그리고 아마 성과에 따라서 이런 펀드의 조성 금액 자체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충분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이제 연내 펀드 조성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가 너무 단기적으로 기대감으로 붙어서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버리면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 오히려 좀 차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 이벤트가 선제적으로 이제 선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연말 정도부터가 지금 예정돼 있는 거죠? 네, 이 펀드 9월부터 조성이? 이제 운용사를 선정을 하고 네. 연말부터 투자를 실시할 계획인데 사실 이게 계획대로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죠. 딜레이 될 수가 그래서 있다. 딜레이적인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관련해서는 조금 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내년 네. 모멘텀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근데 정말 많아요. 네. 사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의 그 업종 내에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 이건 뭐 하는 기업이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쵸. 그래서 탑픽을 좀 꼽아주세요. 일단 저는 3개를 골라왔습니다. 네. CMO 기업 2개랑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나왔는데 셀트리온을 좀 선정을 네. 했거든요. 일단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램시마, 호주마, 트룩시마 잘 되고 있고 이제 램시마 SC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피아 주사 SC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될 것이고 자가로 하는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C를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건 교차 바이오시밀러, 교차 가능 바이오시밀러인데 일단은 바이오시밀러 자체가 이제 특허가 끝난 이 약에 대한 복제약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유사성을 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교차 가능으로 하면은 이게 대체 품목으로 아예 선정이 돼서 이 약국에서도 이 대체로 성능이 똑같으니까 이제 바꿔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셀트리온이 이 유플라이마에서 휴미라라는 이 약을 지금 그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휴미라는 글로벌 연속 9년 동안 1위를 했었던 부분이고 작년만 27조 규모의 매출이 나왔던 신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분명히 교차 가능 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점유율을 빨리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워낙 이제 바이오시밀러에서 강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삼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MO 쪽에 대한 전 세계 점유율 1위고 이제 이런 질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점 그리고 수주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공장을 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거는 뭐 3분기, 4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ST팜입니다. 참 얘기가 많이 나오는 종목인데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이 CDMO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고요. 이제 mRNA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위치가 굉장히 좀 견고하죠. 그리고 최근에 뭐 LG 신약에 대한 이런 임상 결과도 좋았고 이상 진입할 예정이고 또 이제 FDA로부터 올리고 제조소 관련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이 라인업 만들 수 있는 라인업 자체가 조금 더 견고해진다라는 부분에서 뭐 실적까지도 좀 같이 좀 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적인 박스권도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급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훈풍 하반기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관련한 종목도 함께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